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세요. 제발 부탁인데 미리 가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 앞으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변명 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 혹은 영어 실력이 안 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됐느니 혹은 많은 경험을 했느니 이런 변명 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턴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인턴십을 가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게 되실까요? 아마 이 질문의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그 인턴십을 가는 회사의 생활, 그쵸.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걸 얻을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인턴십을 다녀왔고, 이제 이런, 이제 가서 있는 학생들께 한번 물어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인턴십을 가는 회사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인턴이라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이 요하는 이런 유의 일을 맡기는 일이 좀 드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약간 단순 업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쵸? 이게 제가 이 결론적으로 말해놨던 거에 이제 복불복이다. 어떤 회사를 가느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국에서 오는 인턴십 이제 학교를 통해서 오건 자기가 알아서 오건 국가 지원으로 가건 인턴십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영어를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요구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맡기기보다는 단순 업무만 맡기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요구가 된다든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연계가 이렇게 돼서 일을 맡기는 회사들이 좀 드물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턴십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얻을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인턴십을 오는 학생들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좀 미리 한번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영어 공부를 하고 간다면 아마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무를 맡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교환학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제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은 크게 할 말이 없거든요. 이제 솔직히 인턴십을 다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인턴십을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이 업무 향상 이것 때문에 가시나요? 물론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는 학생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30% 이내 학생들이 실제로 가서 조금 받아들이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턴십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는 영어 때문이기보다는 아마도 이력서에 뭔가 한 줄 정도 더 적기 위해서 가는 게 좀 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아마도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인턴십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이미 영어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못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교환학생 한번 얘기 가볼게요. 자,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장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외국을 가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좀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거는 너무 쉽게 가세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환학생을 간다는 것 자체가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연수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워킹 같은 경우는 뭔가 맨바닥에 이렇게 헤딩을 해야 되고 혼자 가서 뭔가 읽어내야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가게 되게 되면 자기의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혹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같은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그쵸? 그 심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교환학생이라는 게 가기도 쉽고, 혹은 가서도 뭔가 불안감이 별로 없는 게, 약간 뭔가 챌린지를 한다는 느낌도 적게 되고, 그쵸? 그래서 너무 쉽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인 것 같고요.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담감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갈 때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무리지어서 가는 이런 약간, 그쵸?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결론이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 놀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교환학생을 갈때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가서 거기서 학교, 실제로 저는 알고 있기로는 교환학생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비영어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업을 영어로 하는 수업을 이제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수업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잘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 같이 가는 교환학생을 같이 가는 사람들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수업이 끝나게 되면 너는 알아들었니? 뭐 못 알아들었어. 나도 못 알아들었어. 하하하.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이제 뭔가 스스로는 많은 거를 이루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제가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 전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가실지언정 갔다 온 학생들을 보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성과가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 그렇게 영어 실력을 높이는 면에서는 크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영어 이제 그 수업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크게 개의치가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좀 크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실제로 이 연수나 유학이나 워킹이나 인턴십에 비해서 기간이 굉장히 짧죠. 한 학기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고 나머지 2개월 정도 혹은 1개월 정도를 여행을 좀 다니시다가 오게 되는 이런 약간 패턴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이제 외국을 가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제 생각에는 기간도 좀 짧기 때문에 뭔가 이루고 오고자 하는 그 이제 마음이 좀 더 다른 경로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영어 공부를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은 실제로 교환학생을 가서 예를 들면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교환학생을 가서 본인의 그 영어 실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교환학생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결론을 내자면 교환학생의 기간은 아마 조금 영어 부분에 관련해서 자급제가 조금 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교환학생은 잘 보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교환학생이라 그냥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쵸. 가장 이상적인 걸로는 이제 뭐 교환학생 가시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 5개월 정도라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가시고, 그리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자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평가를 해보시고, 그 교환학생 기간이 자극제가 돼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도 계속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런 연결선이 되는 중간 과정이 되게 되면은, 그래도 제가 놓으세요라는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영어를 공부하고 가는 비율도 좀 적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가는 비율이 적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가서 이제 맞닥뜨려지는 게, 실제로 거기에서는 영어를 높이기가 힘들다는 걸 그때 가면 아시게 될 거고, 그러면 한 1, 2개월 이내에 아마 영어랑은 조금 관계없는 이런 그냥 외국 경험 이런 것들 쪽으로 컨셉이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제가 봤을 때 영어 공부를 최소한 4, 5개월 이상 하고 가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 경험을 한다라는 게 외국 경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조금 두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논다라는 말을 조금 바꿀게요. 제가. 그렇죠? 외국 경험, 새로운 경험.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너무 그냥 놓으세요 이러면 좀 기분 나쁘실 분들이 많을까봐, 그죠?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라도 뭐 취직을 하시기 전에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환학생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외국을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부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영어 학원이나 혼자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느리세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렇게 그래도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유학은 실제로 뭐 가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최소 1년 정도는 미리 공부를 조금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연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워킹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유학이나 연수보다는 이제 영어에 대해 집중하는 정도는 조금 적을지언정 그래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느긋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는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인턴십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미 레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혹시라도 이제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좀 단순 업무만 한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약간 실망감도 있으시고 이럴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인턴십을 활용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스스로 레벨을 뭐 이미 워킹을 다녀왔다든지 이미 연수를 다녀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가시니까 조금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뭐 인턴십을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교환학생은 좀 가장 적게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3개월은 좀 작은 느낌이고요. 한 그래도 4, 5개월 이상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세요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거기 외국에 갔을 때 그 외국 생활을 활용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든 간에 꼭 이제 외국을 가실 계획이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꼭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표현이나 이런 일반적인 분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꼭 아웃풋에 신경 쓰셔서, 인풋보다는 아웃풋에 신경 쓰셔서, 제 영어대장 칼이 말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홍보가 되나요? 어쨌든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 영어 공부 방법대로 그렇게라도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